어제 이 축구를 보면서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폼이 좋은 선수 중 하나 누가 있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를 사실 너무 기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서 크로스 원툴로 쓸 수 있는데 이강인을 일단 오른쪽으로 두면서 조금 더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감하게 경기 도중에 1대0으로 이기고 싶지 않아서 손흥민까지 투입하면서 스톱을 만들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좋게 볼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마요르카에서 전성기를 보여주고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이강인을 이렇게 잘 쓰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 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벤투 때는 선수 기용 안 한다, 새로운 선수 기용 안 한다, 새로운 선수 왜 안 쓰냐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어. 사실 그게 비판이었어. 왜 전술 A만 가지고 하냐, 이 빌드업이 월드컵 때 통할 것 같냐라는 이야기로만 엄청난 비판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왜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기용하냐,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바꾸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해.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님들은 어느 스탠스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 진짜 쉬운 일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지금 그렇다고 뭐 클린스만 감독님이 잘했다 막 못했다 이거를 논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나라 감독하기 힘들 것 같아. 뭐 클린스만 축구의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간격, 나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팀 간격이 안 좋았나요? 아니 경기 보면서 우리나라가 간격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느끼지 못했는데, 솔직히 그냥 어떠한 장면에서 한 장면 놓고 보면 뭐 간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솔직히 아니 한 경기 장면 어떠한 장면만 보면서 얘기하면 간격 안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 보면 이게 도대체 간격 유지가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공격할 때 간격 잘 유지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풋백 유지돼 있고 미드필드 셋, 뭐 이강인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서 있고 나쁘지 않아. 그냥 골이 들어갈 거 못 넣어서 그런 축구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쉬운 점은 제가 말한 것처럼 있어요. 아쉬운 장면들은 아쉬워. 맞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아쉬운 장면들은 없을 수가 없지. 왜? 이 엘살바도르라는 팀을 못 이겼으니까 솔직히 비판을 박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사실 넣을 골들 다 넣었으면 이기는 경기였어요.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넣은 거라서 이거는 그냥 결정력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수비 장면에서 여러분들 이 장면 봐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간격이 유지가 안 돼 있진 않잖아. 이 장면 봐봐. 여기 공 떨어졌을 때 미드필더 둘 내려와 있잖아. 이렇게 미드필더 둘 잘 내려와 있고 여기에 또 내려오고 있고, 슈팅은 비록 나왔지만 그 다음에 공격할 때도 보면 공격수들 간의 간격이 절대로 나쁘지 않고, 여기서도 공격수들 간의 간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도 밸런스가 아쉽긴 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용우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박용우가 나가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공격적인 선수가 들어왔죠. 홍현석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됐고, 이제 문제 중 하나는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서령우가 나가는 느낌이었고 박규현이 조금 더 내려와서 3백을 만들어야 되는 느낌에서 지금 보시면 슬슬 다 같이 나가기 시작했어. 두 번째 골을 넣기 위해서. 이게 홈 경기고 이게 파티다 보니까 축제를 만들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났는데, 어쨌든 간에 박규현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 여기 보시면은 포백 완성돼 있고 미드필드 둘 어쨌든 내려오고 있고, 간격이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공격할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공격 숫자 충분히 많이 있고, 오버래핑 나가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줘서 패스 주고받고 하고 있고, 황희찬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 못 넣으면 사실 여러분들 감독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그냥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요거 못 넣으면 감독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지금도 이런 찬스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요 프리킥 상황에서는 그냥 솔직히 크로스가 기가 막혔어요. 라인을 뭐 왜 이렇게 내렸냐, 멘트를 왜 안 잡았냐라고 했는데, 이 킥의 퀄리티를 보면 여러분들 그 킥이 말이 안 됐어요. 진짜 킥이 말이 안 되게끔 들어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킥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상 수비수들도 어떤 걸 하기가 되게 힘든 장면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긴 해요.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경기를 뛰다 보면 여러분들 간격이 안 벌어지지 않죠.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간격들이 벌어진 적도 있고, 우리가 수비를 할 때도 간격들이 벌어진 적은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경기를 하다 보면 간격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르디올라가 빌드업 축구하다가 만약에 공 뺏겨서 스톤스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고 막 오버래핑 나가고 막 이렇게 하나가 공 뺏겨서 카운터택 먹어. 그럼 그때 미드필더들이 보호해 주냐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클럽의 축구도 똑같고 전방 압박 미친 듯이 쳤어. 근데 상대가 풀어 나왔어. 그러면 카운터택 장면에서는 수비수들만 남겨있는 부분은 당연하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제 이 축구를 보면서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폼이 좋은 선수 중 하나 누가 있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있죠. 이강인 선수를 사실 너무 기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서 크로스 원툴로 쓸 수 있는데 이강인을 일단 오른쪽으로 두면서 조금 더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감하게 경기 도중에 1대0으로 이기고 싶지 않아서 손흥민까지 투입하면서 투톱을 만들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좋게 볼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막 엄청 뭐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4번째 경기하는 사람이고 지난 2경기는 사실 그냥 선수들 컨디션 체크한 거고 그 다음에 축구가 스타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른쪽 백 안 나가게 만들면서 비대칭 3백 만들어 왼쪽 나가게 만들어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드 하나 세워놓고 공격형 미드필드 올리면서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잖아. 보이잖아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안 보이지 않아. 공격을 안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전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이던데 나는. 이강인 아이솔레이션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니 이게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클린즈만을 보면서 얘네 축구는 좋은 축구다 뭐 벤투 다 비판을 할 때 벤투를 칭찬한 느낌처럼 클린즈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동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안에서 세밀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세밀함이 뭐 조금 더 더해져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의 현재 플레이메이커는 이강인인데 왜 황희찬과 손흥민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인데 왜 자꾸 그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가져가고 양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의를 못 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이제 선수의 기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히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황인범 선수가 벤투호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황인범 선수가 비판을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월드컵 나가서 기가 막히게 했죠. 근데 지금 또 황인범을 바라보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황인범이 그렇다면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인범은 피지컬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월드컵 때도 그 피지컬로 뛰었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우영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 황인범에게 요구하고 있는 클린즈만이 원하는 롤은 다른 스타일이에요. 황인범은 내려와서 아랫지역에서 빌드업을 관여 많이 하면서 오히려 아랫지역에서 탈압박하고 연결해주고 뭔가 선수들이랑 주고받고 이런 그림을 계속 만들었다면 지금 클린즈만호에서 황인범은 아예 올라가면서 공미적인 플레이를 더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3-1-4-2 느낌이잖아 지금. 3-1-4-2 공격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의 퀄리티가 사실 그 위치에 들어가서도 뛸 수는 있는 선수지만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은 아랫부분에 있을 때였거든. 4-2-4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4-2-4로 뛰고 있어. 그거는 경기 도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거지 절대 4-2-4 축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거 몇 번이고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거는 경기 장면 보시면 진짜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황의조나 조규성이 둘이 뛴다고 했을 때 둘 중 하나가 더 윗지역에 있고 하나가 조금 더 아랫지역에 있었고요. 손흥민 벌려 있고요. 김진수가 이런 데 서 있고 여기에 이제 원두재 아니면은 박용우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황인범이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재성 선수가 이런 자리에 뛴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진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손흥민이 벌린다고 치면은 요 느낌의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3-1-4-2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지성이 올라가 준다고 하고 황인범이 일로 들어오면서 김진수가 언더래핑 들어오고 손흥민이 벌리게 되면 3-1-4-2 이 느낌인데 후반전에 어쨌든 간에 1대0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후반전에 1대0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이 뛰면 어떻게 됩니까? 황인범이 올라와주면 이재성이 이런 데 들어와 준단 말이야. 한 번씩 슥슥 내려와. 아니면은 이재성이 올라가면 황인범이 이런 데 슥슥 한 번씩 내려오고 박용우랑 이러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둘이 되는 경우가 많고 옵션이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골을 더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황의조 투입을 합니다. 그쵸? 황의조를 넣게 되면서 사실상 황의조가 가져가주는 움직임은 어떤 움직이냐면 여기서 요런데 살짝 나와준다거나 요렇게 뒷공간 뛰는 움직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명이 남아야 되는데 박용우가 부상아웃이 되면서 사실상 여기 누가 들어옵니까? 홍현석 카드가 들어오면서 홍현석이 한 칸 위를 뛰고 황인범이 이 자리를 뛰고 약간 둘이 번갈아 가면서 뛰는데 이 선수들도 골을 넣겠다는 그 의지가 세다 보니 이제 끌려 올라가긴 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세 명이 아이솔레이트를 당한 거고 이 장면 있잖아요. 카운터택 당했을 때 공이 빵 하고 넘어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뛸 때 박지순과 누가 이렇게 커버를 쳤어. 그다음에 정승현이랑 서령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이렇게 꺾고 나서 여기다가 패스를 이렇게 내주는 걸 누가 뛰어들어오면서 슈팅한 장면 있잖아요. 슈팅하는데 이거 뭐 정승현인가 누가 블락킹 한 거. 아니 어차피 이거 할 때 뭐 홍현석이 됐든 박용우가 없어서 황인범이 늦었든 얘네가 이렇게 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뭐 상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도 정승현이 이거를 막아주고 서령우 땡겨와 있으면 여기서 누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도 아니면 수적으로 그렇게 밀린 장면도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후반전 끝날 부분에 엘살바도르가 공격을 많이 한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그냥 세트피스 때 크로스 올렸는데 그 골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를 탄 거예요. 우리는 선수들은 당황을 한 거고 당황을 하면서 조급해지면서 빨리 한 골 더 두겠다고 막 갑자기 더 급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급해지고 흐름 넘어가고 쓸데없는 실수하고 이러면서 그냥 얘네들한테 넘어간 거야 분위기가.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무전술이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과 문도그가 뭐 동의를 안 한다 뭐 그거는 너무 그거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감독이 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독이 와서 이 감독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축구 분석이라는 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없어요. 영국의 패널들만 봐도 한 경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게리 네빌은 이 감독을 보면서 최악의 감독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캐리건은 이 감독을 보면서 이 감독은 시간을 주면 잘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바라본 입장은 그렇다 이거죠.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바라본 건 냉정하게 이게 만화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만화축구 피파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많은 걸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축구가 100% 다 나오기는 어렵고 본인이 원하는 장면들이 완벽하게 선수들에게 입력이 되기는 어려운 시간이긴 하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클린스만을 떠나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수비를 축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난 좋은 전방 압박을 펼친 감독을 본 적이 없어. 저는 지도자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아직은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장면들을 좀 보면서 뭐 어떤 장면이 좋았고 혹은 이 경기 장면에서 어떤 것들이 뭐 아쉬웠고 이런 걸 한번 바라볼까요?